11월의 서울. 잿빛 하늘 아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마철로들은 마치 권력과 성공의 상징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강산그룹 본사가 자리한 건물이 유독 눈에 띄었다. 도시 한복판에서 빛나는 등대처럼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건물 안은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리석 바닥 위를 바삐 걸어가는 구두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긴장된 목소리들이 뒤섞여 마치 살아있는 듯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이곳의 삶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듯했다. 최고층, 회장실에는 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도 스탠드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강산그룹의 젊은 회장, 한서연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깔끔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긴 흑발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서연은 단순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룹 창립자의 외동딸로서 그녀는 회사를 이끌어야 할 책임뿐 아니라 가문의 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강인한 모습 뒤에는 외로움과 피로에 지친 한 여자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어려운 결정들로 지쳐 있었고, 사무실의 고요함은 오히려 그녀의 피로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똑똑. 갑자기 들린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깼다. 들어오세요. 한서연은 살짝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지만 피로감은 감출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이 건물의 경비원 박철수였다. 그는 1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일해온 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짙은 녹색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지만 건강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회장님,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까? 박철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네. 끝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한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예에 바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는 미소였다.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따뜻한 생강차를 좀 타왔는데 속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는 그녀의 책상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는 매콤하고 따뜻한 향기를 풍겼다. 한서연은 잠시 놀랐다. 누군가 그녀에게 휴식을 권하거나 건강을 염려해 준 게 얼마 만이었던가.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한서연은 말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계속 일하십시오.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차 잊지 말고 드시고요. 박철수는 돌아서서 사무실 문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진 공간에 한서연 홀로 남았다. 한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과 동시에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을 받아본 게 얼마 만이었던가. 그녀는 차를 들었다. 따뜻함이 유리잔을 통해 손으로 전해졌다. 생강의 매콤한 향과 꿀의 달콤한 향이 어우러져 입맛을 자극했다. 한서연은 한 모금 홀짝 마셨다. 따뜻함이 그녀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왜 박철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그녀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 왜 그가 나타날 때마다 어깨를 짓누르던 압박감이 사라지는지 등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한서연은 감히 그 질문에 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 답이 그녀가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것들로 그녀를 이끌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부터 한서연은 박철수의 존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면 그녀는 항상 그의 온화한 눈빛과 소박한 미소를 발견하곤 했다. 저녁에 건물이 고요해질 때면 그는 항상 문 옆에서 묵묵히 도시의 밤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는 마치 건물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무명의 문지기 같았다. 심지어 그녀까지도.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한서연은 경비실로 향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야망에 찬 동료나 계산적인 사업 파트너가 아닌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박 선생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한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오늘 야간 근무입니다. 박철수가 답했다. 그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한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거칠지만 어딘가 모르게 침착한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늘 이렇게 밤에 근무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박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깊이가 있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 같이 사는 법을 알게 되었죠. 중요한 건 자신이 하는 일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죠? 한서연이 궁금한 듯 물었다. 늘 힘든 일을 하시면서 삶도 결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박철수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만족은 모든 것을 다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나는 두 아이들이 잘 사는 것만 봐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한서연은 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듯했고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그토록 많은 것을 성취했으면서도 한 번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뭘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뭘까? 그 질문은 한서연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한서연은 박철수의 존재에 더 자주 눈길을 주었다. 아침마다 건물을 들어설 때면 그녀는 일부러 걸음을 늦추고 그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확인했다. 밤마다 사무실에 불이 꺼져갈 때면 경비실에서 홀로 빛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무형의 버팀목처럼 그녀를 안심시켰다. 강산그룹에서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젊은 여성 리더로서 한서연은 업무 압박과 함께 경영진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녀의 실수만을 기다리며 그녀를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한서연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그런 압박이 아닌 외로움이었다. 그룹 창립자였던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어머니 윤보경은 모든 경영권을 한서연에게 넘겼다. 하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지지와 이해 대신 한서연은 늘 어머니로부터 가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격려의 말이나 따뜻한 포옹은 그녀의 삶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한서연은 냉정하고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점차 다치게 만들었다. 어느 주말 저녁, 건물이 텅 비었을 때 한서연은 경비실로 내려갔다. 왜인지 모르게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야망 있는 동료나 계산적인 파트너가 아닌 진심으로 그녀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박 선생님,
한서연은 고요함을 깨고 말을 꺼냈다. 박철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다. 한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잠이 안 와서요. 한서연은 망설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잠시 흔들렸다. 또 밤새도록 일하신 거예요. 박철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그냥 피곤한데 멈출 수가 없어요. 박철수는 잠시 침묵하며 수첩을 덮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서연은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저는 늘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어요. 매일이 똑같아요. 마치 멈출 수 없는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한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젊을 때는 저도 계속 달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뭐든 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는가라는 것을요. 박철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무엇이 선생님을 멈추게 했나요?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보는 듯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이 삶을 살아갈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죠. 박철수의 말에 한서연은 멍해졌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던가? 며칠 후, 한서연과 박철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비실로 내려가 그의 소박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가족, 삶, 그리고 박철수의 인생 철학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박철수가 경비원이 되기 전에는 건축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는 없으세요? 어느 늦은 밤, 한서연이 경비실로 내려가 물었다. 왜 없겠습니까? 박철수는 살짝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감정이 피어났다.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깊은 침착함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다. 업무 압박,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가족의 기대가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어느 늦은 저녁, 한서연이 사무실에서 막 나서려고 할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굵은 빗방울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그때 커다란 우산 하나가 그녀의 머리 위로 씌워졌다. 한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박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제가 차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박 선생님. 괜찮아요. 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박철수는 우산을 높이 들어 올려 두 사람 모두를 빗속에서 보호했다.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관심은 한서연을 절로 미소 짓게 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심장이 부드럽지만 강렬하게 뛰었다. 빗속에서 한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쏟아진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녀는 박철수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밤늦은 시간의 대화, 소소하지만 따뜻했던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도 한서연의 이성은 그녀를 막았다. 나는 안 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대기업 회장이고 그는 그냥 경비원일 뿐이야. 그러나 마음이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며칠 후 그녀는 자꾸만 박철수에게 더 많은 눈길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모자를 고쳐 쓰는 모습, 아침에 그녀를 향해 지어 보이던 따뜻한 미소, 심지어 경비실에서 묵묵히 기록하는 그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한서연과 박철수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의식되었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았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과 작은 수군거림은 그룹 내에서 퍼져나갔다. 한서연의 비서 김지은은 가장 먼저 그녀에게 우려를 표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온 그녀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봐. 김비서, 한서연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다. 요즘 회장님과 박 선생님이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됩니다. 김지은은 말을 더듬으며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했었다. 오해, 무슨 뜻이야? 한서연이 김지은을 바라봤다.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작은 일도 쉽게 소문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일로 인해 회장님의 이미지에 해가 될까봐 걱정될 뿐입니다. 한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김지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미지는 늘 진지하고 냉정하며 전문적인 모습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녀가 길을 벗어나는 모습은 경영진들에게 비판을 위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다. 신경 써줘서 고마워, 김비서. 한서연이 다소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늦은 오후, 한서연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윤보경이 갑자기 나타났다. 어머니. 한서연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모습은 늘 위압적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야기 좀 할 시간 있니?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윤보경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요즘 내가 경비실에 있는 박 경비원과 자주 이야기한다고 들었다. 사실이니? 한서연은 화들짝 놀랐다. 어머니. 그냥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에요. 잠깐,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니? 서연아, 너는 강산그룹 회장이고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박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라고요. 친구, 윤보경이 비웃듯이 말했다. 서연아, 경비원 같은 사람이 너를 이해하고 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넌 스스로를 너무 낮추고 있구나. 윤보경의 말은 한서연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해졌다. 어머니, 저는 사람의 가치를 지위나 직업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니?
윤보경이 일어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감정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서연아.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한서연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눈빛은 허망하게 빛났다.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박철수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반겼다. 한 회장님,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그가 살짝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괜찮아요. 한서연은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한서연은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두려움과 고정관념이 그녀를 막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묻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철수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따라 그녀의 책상 앞에 놓았다. 이 차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차에서 나는 따뜻한 김이 한서연의 손을 감쌌다. 그녀는 작은 모금 마셨고 생강의 매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한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서연은 이 감정들을 더 이상 침묵 속에 묻어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다음 날, 그룹 내에서 한서연과 박철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 거세졌다. 일부 직원들은 그녀를 수군거렸고 근거 없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단순한 대화는 극적인 이야기로 변질되었다. 한 회장님하고 박 경비원이라니 말도 안 돼. 회장님은 자기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 수많은 수군거림은 한서연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더욱 강렬해지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도망치는 대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한서연은 박철수가 근무하는 경비실로 내려갔다. 박 선생님, 그녀의 눈은 확고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한 회장님.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선생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한서연은 경비실 의자에 앉아 박철수를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과 불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저와 선생님의 대화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박철수는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한 회장님, 저는 저와 회장님의 이야기가 어떤 불편함을 드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어른거렸다.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한 회장님, 저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일 뿐입니다. 삶도 소박하고 별 볼 일 없죠. 하지만 혹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이야기하세요. 어쩌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편안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은 차가운 압력과 책임에 지쳐있는 한서연의 심장을 따뜻하게 녹이는 작은 불꽃과 같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룹 내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한서연과 박철수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일부 주주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경영진 회의에서 나이가 많은 한 주주인 이창호가 일어섰다. 그는 한서연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한 회장, 우리는 지금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호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한서연은 앞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말씀하십시오. 이 주주님. 한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회장님께서는 회사 경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의실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한서연에게 집중되었다. 한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일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 개인적인 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영향이 없다고요. 이창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회장님은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회장님의 이미지가 바로 우리 회사의 이미지이기도 하죠. 그런 관계가 회장님의 지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호의 말은 한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음을 가다듬었다. 저는 제 능력과 회사를 위한 기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 감정이 논의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서연의 말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격렬한 회의 후 한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보경은 거실에 앉아 냉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앉아라. 그녀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한서연이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윤보경은 비웃듯이 말하며 신문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신문 일면에는 한서연과 박철수가 경비실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어머니, 이건. 변명은 필요 없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니? 너는 가문과 회사의 명성을 망치고 있어. 어머니,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직장과 개인적인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내가 너무 순진하구나. 서연아. 윤보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세상이 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아. 내 행동은 너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요.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사랑하고 싶고 진실된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랑. 내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경비원 같은 사람이 너에게 뭘 해줄 수 있니? 돈, 명예,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뿐이겠지. 그분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실함을 줘요. 한서연이 단호하게 답했다. 저는 돈이나 명예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윤보경은 잠시 굳어버렸지만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냉담한 표정으로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내가 고집을 피우는 이상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 날부터 한서연은 그룹 내부와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고 윤보경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딸을 압박했다. 심지어 박철수를 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어느 저녁 한서연이 경비실로 내려갔을 때 박철수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한 회장님, 저는 여기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께 짐이 되기는 싫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침울했다. 안 돼요. 선생님은 어디도 갈 수 없어요. 한서연은 강렬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저는 그들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저와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문제예요. 하지만 회장님은 더 많은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모든 것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 선생님만 여기 계셔주시면 돼요? 그녀의 말에 박철수는 잠시 굳어 있었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서서 수십 명의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기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제 회사 경비원과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가치와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강렬하게 울렸다. 저는 사랑을 지위나 돈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제 가치나 사랑을 평가받지 않을 겁니다. 한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녀는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의 기자회견은 곧바로 소셜미디어와 언론의 주요 기사로 보도되었다. 한서연 회장과 경비원이라는 검색어가 온라인을 도배했고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사람들은 한서연의 용기에 감탄했다. 저렇게 대담하게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모습은 정말 멋지다. 그녀는 편견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리더다. 하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 자기 회사를 망신시키는 짓이야. 마치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듯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소문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그룹의 거래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몇몇 대규모 계약은 보류되거나 취소되었다. 그룹 회의실은 격앙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경영진들은 한서연의 행동에 불만을 토로하며 그녀를 비난했다. 한 회장,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계약 하나를 잃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행동 때문에 말입니다. 이창호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경영진이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에 휘둘리기보다 회사의 업적과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을 핑계 삼아 불신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서연의 말에도 여전히 경영진들은 그녀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서연은 낙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윤보경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서연이 들어오자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니. 한서연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무시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소문이 퍼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지금 회사를 파탄내고 있어. 저는 어머니께 실망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어리석다는 건 알겠구나. 윤보경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는 세상이 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해. 지금 내 행동들은 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망치고 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경비원이 너에게 뭘 줄 수 있니? 윤보경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분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실함을 저에게 줘요. 한서연은 단호하게 답했다. 저는 그분에게서 돈이나 명예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윤보경은 잠시 굳어버렸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움이 가득했다. 네가 계속 고집을 피우겠다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 후 한서연은 회사 안팎으로 더욱 거세지는 압박에 시달렸다. 소문은 계속 확산되었고 윤보경은 자신의 모든 관계를 동원하여 딸을 압박했다. 심지어 박철수의 해고까지도 요구했다. 어느 날 저녁 한서연이 경비실로 갔을 때 박철수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한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 회장님, 저는 이제 여기서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께 짐이 되기는 싫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안 돼요. 선생님은 어디도 갈 수 없어요. 한서연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그들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저와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회장님은 더 많은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박철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만 여기 계신다면요. 그 말에 박철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감격에 벅찬 표정으로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한서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녀의 삶,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향한 여정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그녀는 자신이 박철수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결단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서연의 대담함은 일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비난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계속 싸웠다. 한서연과 박철수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회사 내의 불편한 시선이 커져갔다. 한주주는 공식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한 회장, 회장님이 저 경비원 때문에 회사를 망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한서연은 평정을 잃지 않고 반박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의 편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지키는 든든한 동료입니다. 동료. 회장님은 우리 모두를 속이고 계십니다. 주주의 격렬한 항의에 한서연은 더욱 결연해졌다. 제가 이 회사를 이끌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원칙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침내 한서연은 그녀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과 진심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했다. 한서연은 조사를 시작했고 박철수가 무고하다는 증거를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불신했고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나아갔다.
팀은 박철수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세력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회사를 파괴하고 한서연을 끌어내리려는 다른 주주와 경쟁사를 찾았다. 그들은 수년 동안 회사의 돈을 횡령해온 인물들을 발견했다. 한 회장님, 저는 그냥 경비원일 뿐이지만 회장님 곁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박철수의 말에 한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들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회사에 가해진 파괴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한서연은 그녀의 팀과 함께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모든 음모를 폭로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을 지지했던 주주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한서연의 편에 서서 그녀의 리더십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폭로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진실을 마주한 그들은 할 말을 잃었고 회사의 신뢰는 다시 회복되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배웠다. 그녀는 이제 진실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했고 동시에 회사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녀는 모든 난관에 맞서 싸우고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언제 또 다른 위기가 닥칠지 몰라 초조해했다. 그녀는 박철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박 선생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낸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언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박철수는 한서연의 손을 잡았다. 한 회장님,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언제나 회장님 옆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지키고 싶어하는 만큼 저도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한서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하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다음 날, 한서연은 공개된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모든 사실을 밝혔다. 이 회견은 그녀에게 중요한 기회였다.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그녀는 모두에게 자신의 성격을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 언론과 대중은 한서연의 진실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들은 그녀와 박철수의 이야기를 사랑으로 가득한 이야기로 보도했다. 한서연의 진실성이 회사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다. 한서연의 어머니인 윤보경 여사가 갑자기 한서연에게 찾아와 그녀의 마음을 시험했다. 서연아, 나는 너에게 강산그룹을 넘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마. 어머니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한서연은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의 진심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어머니, 저는 강산그룹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박 선생님과 함께 할 거고요. 한서연의 말에 윤보경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라면 나는 너를 믿는다. 시간이 흘러 한서연은 다시 한번 그녀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 경쟁사가 그녀의 회사를 인수하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한서연은 그녀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장악하려던 경쟁사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켰다. 한서연의 리더십은 돋보였고 그녀는 강산그룹의 리더이자 지혜와 용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팀을 모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리더가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모든 직원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두가 함께 회사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한서연은 자신이 리더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박철수와 함께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마침내 한서연과 박철수는 사랑하는 이들로 둘러싸여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그녀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 후 한서연과 박철수는 회사와 가정에서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꾸려나갔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고 서로에게서 힘과 영감을 얻었다. 한서연은 강산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박철수는 경비원으로서 회사의 안전을 책임졌다. 그들은 함께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이루어냈고 회사는 더욱 번창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지지했고 서로의 강점이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마침내 한서연과 박철수의 관계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멈추었다. 대신 그들은 한서연의 용기와 박철수의 진실함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문처럼 퍼져나가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만의 사랑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한서연은 강산그룹의 리더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고 그녀의 성공은 재능과 마음이 함께했을 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박철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떴고 그를 만난 것은 그녀의 삶에서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했다. 한서연은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성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그 행복을 찾았다. 사랑, 용기, 그리고 진실함이 그녀의 삶을 빛나게 해주었고 한서연은 이 모든 것을 박철수와 함께 나누었다. 한서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 이야기는 진실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서연은 이제 강산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윤리적인 리더십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통해 마음속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한서연과 박철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것이고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했고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